의견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수도권까지만 커버가 되는 줄 알았더니 청주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군요. 95.1로 들으시나요? 궁금한데 약간 지직거리는데 듣는데 지장 없어요. 아버지 제사라 청주 왔습니다. 1503님 저희 인근 지역사회 분이시구나. 저도 거기 육거리 시장 자주 가곤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자, 저희 임금 피크제 오늘 소식 준비되어 있거든요. 임금 피크제라는 게 회사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연공서에 따라 임금을 계속 높이 받아가시면 청년들을 고용할 여력이 없으니 임금을 좀 깎읍시다. 대신 고용은 유지할게요. 이런 제도였는데 실제로 거기서 아낀 돈을 청년 고용에 썼을까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임금 피크제 효과는 어땠습니까? 지난 11월에 한국 경제통상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장기와 단기에 걸쳐서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그해 해당 연도에만 전체 노동자 수가 조금 증가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에서 4년 뒤부터는 그 효과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청년층의 이제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그런 임금 제도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게 처음에 임금 피크제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노조가 반대했던 논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새로 고용 창출은 못하면서 기존에 회사 다니던 분들 월급만 깎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네. 지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총 고용량은 어떤 경우에도 증가하지 않을 거다. 이 주장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런데요. 해당 논문에서도 이제 노동계의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이제 현실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를 좀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의 고용 효과가 청년층 고용 증가에는 거의 이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고령층의 고용 창출 효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0.8% 정도 있는 것으로 좀 밝혀졌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청년층 고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청년층 고용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고령층 고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청년들을 많이 뽑으려면 임금 피크제 같은 이 돈을 조정하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자리를 늘려야 된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는 정년 연장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정년 연장 이야기하고 청년 고용 문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네. 약간 얘기가 좀 심각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임금을 줄여서 청년 고용을 늘리자라는 그런 프레임 주장 자체가 좀 문제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청년 빈곤이나 청년 고용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고 이 노년층의 빈곤이나 고용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OECD만 비교해도 세계 1위 수준이다. 네네. 이거 이제 아마 청취자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빈곤 문제보다도 이게 노년 빈곤이 더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정년을 줄이거나 임금을 줄이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더 높게 이제 치솟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임금 총액과 고용 총량을 그대로 두고서 그러니까 어떤 세대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세대 간의 프레임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고용량을 늘리고 총 임금 수준을 늘리는 가운데 이 청년 고용을 증대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고용의 총량을 늘리고 그 네. 안에서 노인도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게 되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게 안 돼서 문제인데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생산성보다도 좀 소득 분배 차원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좀 풀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몫이 아니라 자본 몫으로 이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데 더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자본의 그 몫은 하나도 안 내놓은 상태에서 총 고용과 총 임금은 뭐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끼리 나눠 가져라라고 하는 그 식으로 이제 문제를 대응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의 몫을 내놓는다. 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기업이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자본의 역할, 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더 충족이 되면 좋을까요? 그 원래 이제 고용 창출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거든요. 기업과 이제 주주들인 건데, 그러니까 뭐 사내 유보나 이제 주주 배당 늘릴 몫을 이 청년 신규 고용으로 좀 돌리고 그 대주주의 이제 자산 증가분도 환수해서 이제 고용 증대 방안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데 이제 수십조 원씩 이제 들여서 하고 있고 또 그 주식을 이제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배당 성향도 지금 늘리고 있는 기업들도 부지기수인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30대 재벌의 이제 사내유보금은 물론 이제 자산 형태로 좀 있습니다만 1,000조 원을 이미 넘은 상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금이나 자산들을 뭐 신규 고용을 이제 늘리는데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주주 배당이 4배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 유보율도 50% 가까이 더 많은 반면에 임금 분배는 중소기업보다 50%나 더 적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 주주 배당이나 사내유보 같은 그런 자본 분배는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임금 분배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고용 창출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네. 참 이게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내 유보라는 거는 돈 벌어서 안 쓰고 쌓아놓는 거. 근데 네네. 이게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하는 현금이 정말 쌓여 있는 건 아니고 현금성 자산들이 많이 구성이 돼 근데 있는 기업에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이런 그 부동 자산들을 유동화시켜서 네네. 뭐 그 자금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게 그 기업 측에서는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주주한테 배당해야 될 몫을 다른 데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주주들이 또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주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네. 만약에 사내유보나 배당 몫을 다른 데로 돌린다라고 하면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 아이고 당신들 배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주장할 수 이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을 것 제가 같고 그래서 이게 네. 이 문제를 생산성 문제보다는 소득 분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하기도 해요.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제안이 대주주나 아니면 소위 우리가 오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 네, 이것도 뭐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우리가 좀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호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대주주의 자산 증가분이나 평가 차익을 환수한다 이게 사실상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장 경제 사회에서. 네. 그래서 대선 캠페인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